오늘의 속속경제입니다. 수출 증가세가 나타나면서 기업 실적 예상치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연준 금리 인상에 따라 주가가 떨어질 경우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산업혁명 관련 기술산업 육성 등 유력 대선 주자들의 정책 수혜주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증시 속속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체결부터 비준까지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던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가 모레면 발효 5년을 맞습니다.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과 미국은 두 나라의 수입 시장에서 점유율이 동반 상승해 한미 FTA가 두 나라 모두의 이익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특화 뉴스 쏙쏙경제입니다. 코스피가 1%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다 미국 증시 훈풍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강했습니다. 코스닥도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오름세 분위기 이어갔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번 주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에도 3거래일 만에 13원 급락했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를 볼 때 3월 이후 추가 금리 인상 속도가 느려질 거라는 전망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고요. 탄핵 인용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시 매수에 나선 점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네, 매주 월요일 한 주간 투자의 맥을 짚어드립니다. 증시 속속 하나금융투자 윤보원 부장과 함께합니다. 자, 우리도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일단 세계 증시 흐름 지난주에 어땠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세계의 그 주가 지수를 종합해서 발표하잖아요. 네네. MSCI 지수. 이게 좀 살짝 내려갔다면서요? 네, 우선 지난주에는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증가하면서 유가 하락이 주가의 하락세를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FOMC를 앞두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관망세가 주요 분위기를 이루는 상황 속에서 원유 재고량 급증에 대해서 좀 영향이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정치적인 변동 요인이 내재되어 있는 유럽의 경우에는 영국 정부가 물가 상승률이나 성장률을 그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금융주 중심의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가까운 나라인 중국의 경우를 봤었을 때는 인민은행이 12거래일 연속으로 유동성을 회수하고 나섰고 3년 만에 무역 적자나 소비자 물가 부진으로 경기에 대한 우려가 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중국의 경우에는 하락 마감하였고요. 국내 코스피는 가장 큰 이슈였던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이제는 미국 금리 인상이나 아니면 사드 관련 영향 등 대외적인 변동성에 눈을 돌리게 됐습니다. 국내 코스피 지수가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봤을 때는 보다 신중한 투자자들의 태도를 가늠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주에는 통신업종이나 의료정밀 업종의 상승이 눈에 띄는 한 주였습니다. 네, 자 우리 시간으로 이번 주 한 목요일 새벽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네. 있죠.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12월에 이어서 이제 3개월 만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 어떤 투자 전략 세워야 될까요? 사실상 얼마 전까지만 해도 3월 달에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까 했었지만 지금 그 미국에서의 금리 선물 시장으로 봤었을 때는 3월 금리 인상은 거의 확실시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실질 임금 인상은 좀 부진했지만 2월에 민간 고용 지표나 아니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비춰 봤을 때는 올해 3번의 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근데 VIX와 같은 이런 변동성 지수들을 살펴보면 뭐 공포 지수라고도 하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효과가 이미 선반영됐다라고 판단은 좀 되어지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일 전까지는 관망세는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국내 경우를 살펴봤을 때는 지난해 4분기 이후에 가장 뚜렷한 것은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1분기 기업 실적 예상치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어서 그 연준의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이다. 이러한 변동성에 따라서 주가가 만약 흔들린다면 오히려 이를 주식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좀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3월 들어서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들이 대체적으로 약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산업재 전반에 대한 주가 상승 탄력은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는 차기 유력 대선 주자들이 어떠한 정책을 내놓을지 또 이 정책에 대한 수혜주들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할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정책 수혜주들 테마주라고 하죠. 좀 네네. 투자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네, 있고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출렁일 수 있으니까 단기 저점 확인해서 좀 들어가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네. 하셨는데 지금 2100선 계속 꾸준히 다지기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코스피가. 맞습니다. 지금 고점까지 왔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더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상 지수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을 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러면 예. 하락을 할 것이냐 상승을 할 것이냐 이 두 가지의 확률적으로 봤었을 때는 오히려 상승 쪽에 대한 그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왜냐하면 이거 신흥국 증시들의 그 증시 흐름을 봤었을 때는 지금 크게 흔들림이 없거든요. 예. 이러한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글로벌 증시 전체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충격은 다소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볼만한 업종은 뭐가 있을까요? 기업 실적들이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동안의 상반기, 그러니까는 연초 이후로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었던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업종들에 대한 기업 실적은 지속적으로 상향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떠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었을 때 필수 소비재와 같은 내수주들의 반등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그리고요.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업종 간단하게 좀 짚어주셨는데 네네. 주목할 만한 증권사 리포트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 리포트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그러면은 지난주에 가장 큰 이슈가 됐었던 것은 바로 유가겠죠. 그래서 유가에 대해서 흐름에 과연 더 하락을 할 것인지 아니면 상승할 것인지에 대해서 귀추가 모여지고 있는데요. 예. 증권사 여러 군데의 그 리포트를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가장 크게 그 떨어졌었던 이유는 유가의 재고량, 미국에서의 원유 재고량이 전주 대비 820만 배럴 증가하였습니다. 당초 시장에서는 200만 배럴 정도 증가를 할 거라고 했는데 이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하루에 909만 배럴이라는데요. 이거는 지난해 2월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연속 4주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왜 증권사들이 유가에 대해서 크게 하향 조정을 하지 않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에 주요 산유국들이 감산 합의에 따라서 이행을 실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유 재고 및 또 생산 증가 그리고 이행이 다 실행이 됐음에도 그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 유가가 52달러나 54달러 그 수준에서 계속 머물고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높은 그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산유국들이 이제는 유가를 올리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감산을 이행할 수 있는 기간을 좀 연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또 한 가지는 공급과 수요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미국의 에너지부 데이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데이터를 살펴봤을 때는 올해는 원유 생산보다는 소비의 증가량이 더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과거 데이터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1999년부터 작년까지의 데이터를 살펴봤을 때는 원자재 가격이 아주 큰 폭으로 하락했었던 두 차례를 제외하고는 이 소비가 생산을 넘어섰었던 총 10번의 그 기회 중에서 8번은 모두 유가가 상승하였습니다. 그래서 예. 이처럼 원유 시장은 수요 공급하고 굉장히 그 가격적인 측면에서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그런 특징이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것을 그 전제로 봤었을 때 향후 유가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상승 쪽의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승 쪽에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시점에 투자 전략은 간략하게 어떻게 설정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좀 원유 관련된 상품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유동성을 생각해 봤을 때는 관련된 ETF 전략도 있을 수 있겠고요. 상장 지수 펀드나 네, 맞습니다. 또 한 가지는 관련된 펀드에 대해서도 좀 눈여겨보실 만하다고 원자재 보여집니다. 관련 펀드 같은 것들 네, 네.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오늘 증시는 굉장히 강했어요. 네, 오늘 증시만 봤었을 때는 사실 뭐 그렇게 관망세다라고 볼 수도 없을 정도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의 그 증시에 대해서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오히려 기대하면서 금융주들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실적이 계속해서 개선이 될 거다라는 것 때문에 삼성전자 경우는 장중에 최고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들은 그동안 하락폭이 컸었던 중국향 관련된 소비재들이 화장품과 롯데그룹주 모두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 역시 약 4,500억 원 규모였고 또 한 가지는 원달러 환율 역시 하락세로 안정세를 보여줘서 오늘 시장을 봤었을 때는 굉장히 양호한 투자 심리가 나타났다고 보여집니다. 네, 하나금융투자 윤보원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는 1,3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91.6%로 1년 전에 비해서 4.6%포인트 올랐습니다.
이건 세계 주요 43개 나라 가운데 노르웨이, 중국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입니다. 가계부채 비율은 18개 신흥국 중에서 14년째 1위였습니다. 가계부채는 금융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죠. 문제는 미국 금리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우리 시간으로 16일 새벽쯤 예상보다 빨리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한국은행도 대책 마련에 분주해졌습니다. 보도에 최민기 기자입니다. 미국이 다시 한번 강하게 시장에 기준금리 인상 신호를 던졌습니다. The committee will evaluate whether employment and inflation are continuing to evolve in line with our expectations, in which case a further adjustment of the federal funds rate would likely be appropriate. 인상 시기를 오는 6월 정도로 내다보던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1,13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은 1,150원대로 급등했고 코스피 시장에서 자본도 단기간 내 빠져나갔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더 빠를 경우 한국 시장에서의 자본 유출은 가속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는 팔짱만 낄 수 없게 된 한국은행도 지난 6일 임원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고 싶지 않은 것이 한국은행의 속내이기 때문입니다.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통화 정책은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통화 정책의 기본 스탠스로 경기를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만큼 금리를 내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벌써 8달 연속 연 1.25%, 역대 최저금리지만 시중에는 돈이 잘 돌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경제 주체들이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를 형성하도록 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로 인해서 통화정책의 효과가 상당히 떨어졌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이 자국 상황에 맞게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사이 우리의 통화 정책은 갈 길을 잃은 건 아니냐는 시장의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우리나라 과자가 동남아와 중동 국가에서 인기를 끌면서 연간 과자 수출액이 수입액을 재작년 처음으로 넘어섰다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 기준 과자류 수출액은 2억 5천여만 달러로 약 2억 4천만 달러를 나타낸 수입액을 사상 처음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로의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졌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수출액도 크게 늘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5년 동안 동남아와 중동 등지에서 한류 열풍이 불면서 큰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습니다.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 수출 누적액이 4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10일 에티오피아 조세청과 전자통관 시스템 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난 2005년 카자흐스탄에 처음 수출한 이후 누적 4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은 물품의 수출입 신고와 화물 관리 그리고 세금 납부 등의 세관 절차를 온라인과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처리 시스템입니다. 관세청은 앞으로 니카라과와 스리랑카, 아르헨티나 등에서도 전자통관 시스템 수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LG전자 신형 전략 스마트폰 G6가 다음 달 미국 시장에 출시됩니다. LG전자가 G6를 지난 10일 국내에서 출시한 데 이어서 다음 달 7일 미국 시장에 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G6는 국내 출시 이틀 만에 개통 3만 대를 넘어서는 등 G 시리즈 가운데 역대 최대 판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이 이란에서 국내 건설사가 수주한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조 8천억 원의 석유화학 플랜트 시설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현지 시간 지난 12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이란 국영 정유회사의 계열사인 아흐다프가 발주한 이란 사우스파 122단, 사우스파 12의 2단계 확장 공사의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5월 양해각서를 체결한 데 이어서 10개월 만에 수주 결실을 보게 된 것으로 수도 테헤란에서 남쪽으로 약 1,100km 떨어진 지역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스전인 사우스파의 에틸렌 등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신한은행이 고객이 작성하는 서식을 태블릿 PC를 활용한 전자서식으로 대체하는 디지털 창구를 모든 영업점에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 창구에서는 오늘부터 통장 개설이나 카드 개설, 신용대출 신청 등 대부분의 은행 업무가 종이 신청서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고객이 핵심 내용을 재청구해서 한 화면으로 볼 수 있고 한 번의 서명으로도 서명이 필요한 절차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1기획이 광고 마케팅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제38회 제1기획 아이디어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참가 자격은 국내외 2년제 이상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으로 개인 또는 4명 이하의 팀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출품 접수는 다음 달 18일부터 25일까지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지난 1978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제1기획 아이디어 페스티벌은 국내 최고 권위의 대학생 공모전으로 지난해에는 2,900여 편이 출품됐습니다. 쌍용 자동차가 신형 대형 SUV인 Y400의 실내외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Y400 디자인은 대담하면서도 안정적인 비례와 곧게 뻗은 그리스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쌍용차는 설명했습니다. 쌍용차는 오는 30일 서울 모터쇼에서 Y400의 실물을 공개한 뒤 상반기 안으로 판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잠시 후 6시에는 뉴스통이 방송됩니다. 쏙쏙 경제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